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플라스틱 장난감 만드는 그런 수준을 훌쩍 넘어서요. 차세대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아니면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처럼 정말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초정밀 금속 부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 뭔가 미래 기술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또 예민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수 하나가 부품 전체를 그냥 고철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살펴볼 논문, 리준송과 동료 연구자들이 쓴 논문인데요. 제목이 레이저 적층 제조 공정을 위한 위상 일치 기반 용융풀 경계 추출입니다.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목표는 금속 3D 프린팅 과정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용용풀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상 1mm도 안 되는 이 작은 용광로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요, 부품의 신뢰성은 그냥 운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 작은 금속 웅덩이가 전체 공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작은 용광로를 들여다보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기존에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 논문이 제시하는 기발한 해결책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적층 제조라는 기술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아주 고운 금속 가루를 얇게 쫙 깔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레이저로 설계 도면 따라서 가루를 녹여서 한 층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새 가루를 깔고 또 레이저로 녹여 붙이고 이걸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금속 모래 위에 레이저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계속 쌓아 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이 기술 덕분에 기존의 절삭 가공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부품이나 고객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고요. 네네. 하지만 이 과정이 수많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극도로 민감한 공정입니다. 논문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레이저 출력의 미세한 변화나 분말 크기, 심지어 작업실 온도나 습도 같은 사소한 변화조차도, 그런 것까지요? 네, 그런 것들이 부품 치수를 틀어지게 하거나 내부의 미세한 구멍, 균열, 뒤틀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만약 그 부품이 제트계 엔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필수적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용융풀이 중요해지는 거죠. 용융풀은 레이저가 금속 분말을 녹이는 바로 그 지점, 작게 녹아있는 금속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이 용융풀의 크기, 모양, 온도가 전체 공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활력 징후예요. 활력 징후요. 마치 의사가 환자 맥박이나 혈압을 보는 것처럼요. 네, 똑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용융풀을 보면서 부품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중요한 지표라면 그냥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카메라 기술도 워낙 좋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지난 수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온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공정을 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전쟁터요? 네. 보안경 없이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터져나오고 녹은 쇳물이 불꽃을 튀기면서 사방으로 날아다니죠. 논문에서는 이 관찰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녹은 금속 방울이 튀는 스펙터, 또 용접할 때처럼 강한 불꽃인 플레어, 그리고 아직 녹지 않은 분말이나 금속 증기가 만들어내는 플라스마 증기까지. 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대상 주변이 온통 관찰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네요. 마치 폭죽이 펑펑 터지는 바로 옆에서 반딧불이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기존의 카메라 시스템은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한 불꽃 때문에 이미지 전체가 하얗게 날아가 버리거나 주변의 뜨거운 입자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용융쿨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되죠. 심지어는 너무 강한 빛 때문에 카메라 센서의 픽셀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도 합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특수 광학 필터를 쓰거나 아주 복잡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이 노이즈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진짜 용융풀의 경계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방식이 임계값 기반의 이미지 처리 기법입니다. 임계값이요? 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데요. 이미지의 픽셀 밝기를 기준으로 이 특정 밝기 값보다 밝은 부분은 모두 용융풀이다 라고 그냥 선을 긋는 거죠. 공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오추 방법이나 캐니 에지 검출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듣기에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 같은데요. 밝게 빛나는 부분을 용융풀이라고 정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먹혔다는 거겠죠? 네, 바로 일관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용융풀 자체의 밝기도 공정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고정된 밝기 기준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논문에서 강조하듯이 강한 불꽃이나 스패터가 발생하는 순간 이 노이즈들이 용융풀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기존 오츠 같은 방법들은 이 밝은 노이즈 덩어리까지 전부 용융풀로 착각을 해요. 아,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크고 엉망인 모양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미지의 밝기라는 단순한 정보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밝기라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훨씬 더 똑똑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이 논문이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위상 기반의 접근법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위상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이미지의 밝기를 소리의 볼륨 크기에 비유한다면 위상은 여러 음파가 정확한 박자에 맞춰 정렬되는 타이밍이나 패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아, 타이밍이나 패턴이요? 좀 더 풀어보자면 이미지에서 사물의 경계선처럼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은요. 수학적으로 볼 때 여러 주파수 성분들이 특정 지점에서 위상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신호입니다. 위상일치는 바로 그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즉 신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기술이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인 노이즈를 억지로 제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이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신호를 찾아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모두가 얼마나 밝은가라는 질문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근데 이 논문은 질문 자체를 바꾼 거죠. 얼마나 밝은가가 아니라 신호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를 물어야 한다고요. 아하, 시끄러운 시장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을 찾는 대신 일정한 박자로 노래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같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불꽃이나 스패터 같은 노이즈는 이런 정렬 없이 무작위로 밝기만 높이지만 진짜 경계선은 수학적으로 정렬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야말로 노이즈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는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잠시만요. 그 위상이라는 정보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강력하다면 왜 이제서야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전에는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둘 다 맞는 지적입니다. 위상일치 개념 자체는 이미지 처리 분야에 있었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상당한 연산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면서 실시간 적용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네.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이 금속 3D 프린팅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연결하려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그 아수라장 같은 환경에서도 정말 작동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불꽃이 아주 강하게 튀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팀도 바로 그 점을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분말을 이용한 실제 적층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고속 카메라로 용융풀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안한 위상 일치 방법과 기존의 대표 주자인 고정 임계값 및 오치 방법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의 이미지에 적용해서 성능을 직접 비교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주 명확하고 극적이었습니다. 노이즈가 거의 없는 깨끗한 이미지에서는 세 가지 방법 모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를 보였죠. 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어려운 문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계가 흐릿하거나 강한 불꽃이 포함된 이미지에서는 기존 방법들, 특히 오츠블 방법이 실제 용용풀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아메바 같은 형태로 잘못 감지했습니다. 불꽃 덩어리를 용용풀로 착각한 거죠. 아, 완전히 잘못 봤네요. 네. 반면에 위상일치 방법은 이런 극심한 방해 요인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 용용풀의 경계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찾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노이즈에 속지 않는다는 걸 증명은 셈이네요. 혹시 실시간으로도 테스트를 진행했나요? 정적인 이미지 분석과 동적인 공정 추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이 논문의 활용점정입니다. 연구팀은 이 알고리즘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델타 모양,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의 얇은 벽을 제작하면서 실시간으로 용용풀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테스트인데요. 직선으로 움직이던 레이저가 방향을 급격하게 트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열이 축적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용용풀의 모양과 크기가 순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까다로운 동적 환경이죠. 그리고 위상일치 방법은 이 미세한 변화까지 정확하게 감지해냈습니다. 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부품의 실제 형태와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고요. 대단하네요. 실시간 동적 환경에서도 이 방법이 완벽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논문은 단순히 더 나은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하나를 개발한 것을 넘어섭니다.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제조 공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거죠.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끄러운 밝기가 아니라 데이터에 내재된 정렬, 즉 위상에 주목함으로써 수많은 노이즈를 뚫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이 기술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이는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모니터링은 곧 결함 감소와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이는 항공우주나 의료처럼 단 하나의 부품 결함이 대형 사고로 이뤄질 수 있는 고위험 분야에서 이 기술을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이 부품은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이 부품은 완벽하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 화려한 결과물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작고 치열한 불꽃의 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아내려는 과학자들의 기발한 노력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 논문은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 즉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용용풀의 상태를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보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단계겠죠? 행동하는 것이요? 네,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경고를 울리는 수준이지만 만약 시스템이 모서리에서 용용풀이 너무 커지는 것을 본다면 스스로 레이저 출력을 미세하게 낮추거나 이도 속도를 조절해서 용용풀의 크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실시간 피드백 제어가 가능해질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계가 단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부품이 만들어지는 매 순간마다 스스로 문제를 예측하고 수정하는 일종의 자가치유 능력을 갖춘 제조 공정이 되는 거군요. 마치 숙련된 장인이 불의 세기를 조절하듯이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제조가 아닐까 싶네요.